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경매 중단하라고 윤석열이 그랬다며. 그게 제일 좋은 처방인 것처럼 3명이나 죽은 다음에야 경매를 멈춰라. 물론 이제 경매를 멈추면 좀 지연은 되겠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 땜빵 정책만 하는 거야. 생각이 나는 대로 그 순간 사람들이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 듣는 순간은 그러면 좋겠네 하고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공부도 안 하고 훅 발표해 놓고 나서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아니면 그거는 잘못된 거네 이래가지고 또 덮기 바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기본 실력이 없고 근본적인 애민 사상이 없잖아. 본래 사람은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자기 뜻을 발표하고 이럴 때에 그 모든 거는 바탕이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가, 왜 이걸 하는가를 알아야 하잖아. 당장 지금 잘못한 거 덮고 시끄러운 거 덮고 뭐만 하고 그러려고 일단 이런 정책을 말을 해놓고 보자. 이런 식의 땜빵 정책은 골맞으면은 짜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잖아.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한 이슈거리로 자기의 다른 거를 덮는 방편으로 쓰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일단 경매를 멈춰서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가지고 경매를 멈춰라 그랬지. 그러면 왜 일어났고 거기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전세 사기. 그렇다고 타이틀이 뜨면 전세에 문제가 있구나. 전세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기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판을 깔았지. 사기꾼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는 전세가 문제구나. 이렇게 딱 잡아내야지. 왜 전세가 문제인가? 전세라는 거는 그때그때의 벌이도 없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이 조금 있으면은 부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목돈을 가져야 되겠으니까 돈을 이렇게 빌려서라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전세 대출을 해준다. 전세 대출을 해주는 은행, 괜히 은행이 바보라서 해줬겠냐고. 못 갚으면 전세라는 거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 계약금 걸어놓고 그거 몽땅 날리고 은행이 자기네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거든. 경매로 팔리게 되면 그 돈을 은행이 제일 먼저 챙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은행이 바보냐고. 은행은 부실 대출자들한테도 넉넉한 척하고 빌려준다고. 잘 갚으면 다행이고 못 갚아도 손해보는 건 아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전세 사기범들이 생기는 거야. 근본적인 그 주인이 될 시드머니는 없는 거지. 다 빌려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다 돌려막기를 해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한 군데서 터지면은 자살하고 글리 넘겨서 그 사람한테로 다 떠넘기고는 범죄 집단은 빠져나가고 교묘도 아니지 대놓고 사기를 칠 수 있는 부동산 시스템이 이게 문제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전세를 끼고 뭘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를 하든지. 미국에는 전세라는 게 없잖아. 전세라는 게 미국에 왜 없겠어? 전세라는 것이 옛날에는 강남에 논현동에 빌딩이 있다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지. 물론 그래. 근데 그거를 세를 놓으면서 빌딩 짓는 데에 들어가는 큰 돈을 마련도 하는 거거든. 공사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리 전세를 줘. 미리 세를 놔. 그때는 미리 분양처럼 그렇게 세를 받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이잖아. 거의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5% 6%도 굉장히 큰 거지만 그때는 보통 10%가 넘거든. 일할이라 그러고. 전세를 해도 전세를 하면은 목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이렇게 돈놀이 한다 그러잖아.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래서 이자놀이를 해가면서 고리대금업자가 떵떵거리고 살던 시대였거든. 그게 전세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었잖아.
전세 시스템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이렇게까지 악마로 키워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탓하지 말라고. 전세 탓하라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진짜 무서운 거야. 공짜면은 양잿물도 먹는다는 식의 일단은 빚을 내고 보자잖아. 빚 준다는데 돈 대출해 준다는데 일단은 받고 보자잖아. 그걸로 신용불량자 되고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일수 뜯고 전세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좀 가져보려고 하는 욕심을 키운 것도 전세야. 자기 집도 아닌데 그 얼마 정도를 내고는 내 집처럼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걸 부추긴 거잖아. 월세를 산다 그러면 아주 막 창피한 건 줄 아는 거니까 전세는 조금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갈 때 그대로 원금을 받아 나가니까 전세는 원금 받아 나간다 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원금을 받아 나가게 하려 그러면 그 다음 전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원금을 줄 수가 없잖아. 그동안에 돈놀이를 잘해가지고 그 전세금을 잘 불켰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또 그걸 누구한테 떼었다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빚 갚았다든지 이러면은 그 전세자가 나가겠다 그러는데 돈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 전세자를 들일 때까지는 묶어 놓는 거지. 악순환의 고리가 일어나가지고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부패 발상지지. 고질병이다. 폐악이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전세 대신에 나라가 보증을 해주고 어느 선에서 얼마 정도 일을 해서 한국에서는 나중에 집 주인이 되는 그런 조건 하에 집을 렌트를 해. 그러면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동안에 렌트를 부은 것이 크레딧이 되는 거야.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렌트로 살면서 돈을 모으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 때 진짜 이 집을 좋아하든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집을 안 사고 1년 동안 살아보고 그러고 집을 산다. 근데 그 1년 동안 내는 렌트비는 나중에 다 감해준다. 뭐 이런 거.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근본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속임으로 아니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요행을 바라고 아니면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세왕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도미노로 와르륵 무너지는 이런 시스템을 방관한 부동산 대책이 아주 큰 문제다. 그래서 전세를 해결해라. 전세를 없애라. 그리고 사람들이 월세가 부끄럽다는 걸 버려야 돼. 월세가 얼마나 더 부담 없이 목돈 없이도 좋은 환경에서 주거 환경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열심히 일만 한다면 어느 선에서 렌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장받으면 집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분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3개월 동안 돈을 안 내면 자동으로 해약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같이 책임을 져야 돼.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사람도 건강하게 큰 목돈 없이도 내가 적어도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좋은 렌트 해서 좋은 집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고 또 집을 가진 사람도 목돈으로 그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뭐냐 막 이러면서 전세금 나중에 주고 받고 뭐 이러는 거 다 위험하거든. 그거는 법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중에 뭐 이런 거 복잡해지는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잖아. 사기를 당하는 그 온상이라는 거지. 그 하루아침에 서류가 바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세라는 그 시스템 하에서 그 사기꾼들이 거기에서 태어나는 거야. 전세 사기범 하면 전세를 없애라 그러면 되잖아. 전세가 문제구나. 그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정책을 바꿔나가야지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 근데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 시도를 너무 국민들 원성을 잠재우고 아니면은 문제를 표면에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본을 뜯어 고쳐야 돼. 문재인이 잘못한 부동산 그 정책이 그 사람들한테 원성을 산 이유는 그때그때 진짜 전문가가 뿌리 깊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왕 개혁을 하는 거 뿌리부터 제대로 주춧돌부터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래. 그렇게 땜빵식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없앤다라는 생각조차를 못했다는 게 그게 실책이다 이 나라에.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처음 말하는 걸 거야. 우리나라 전세 없애야 된다는 건 그거를 내가 옛날부터 나도 그렇게 전세를 놓고 살고 나도 또 돌아다니면서 전세로 얻고 다니려면은 학생들이 큰 돈이 어딨어. 그러면은 그래 사골세라 그래가지고 큰 돈이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 돈 그대로 찾아가는데 매달 내는 거는 막 부담으로 오거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또 이렇게 빚내고 저렇게 빚내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거를 탐하게 되는 거야. 능력이 안 되면 탐하지 말고 차곡차곡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냥 상류 사회를 꿈꾸게 되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차곡차곡 밟아 나가는 이런 성실한 삶을 은근히 그거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요령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나는 요령이 없었군요. 이렇게 되면 이게 큰일이거든. 그거는 정직하게 제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거를 부동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마음을 그렇게 내려놔야 돼. 그걸로 세를 놓는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그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거기에 덤태게 쓰고 나중에는 집이 짐이 될 거라. 이제 그럴 때가 오기 전에 혜택을 주고 살아야지. 어떤 공간을 누리면서 갖고 있으면서 돈 버는 수단으로만 쓰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 벌을 받을 거야. 왜냐? 공간이라는 거는 내가 점유를 하는 게 아니야. 공간은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부터,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어떻게 전세 대신에 월세로 사람들이 충분히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 사람이 얼마씩 내고 살 수 있을 만큼 자기네들이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는 그걸 일단은 열어놔야 돼. 조금씩 차곡차곡 그 사람의 능력도 크고 또 자기도 이 부동산이 손해는 보지 않게 세금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올려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 집이 없는 사람이 같이 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 돈벌이의 호구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러한 사기꾼들이 생기고 이 나라가 끊임없이 빈부차가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야.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우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세부터 없애라. 다음번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금을 잘 마련해서 자기가 돈도 없이 새 놓는 집을 사가지고 은행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 갚는 것이 얼마만큼이니까 그만큼 매달 월세를 차곡차곡 낼 사람들 거기에 이제 자기가 수익금이 조금 나오면 그런 정도로 그걸 월세로 바꾸는 거 이런 것이 아마 건강하고 현명한 방법이 돼갈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그래서 결국 빚 없는 삶을 만들어야 돼. 새를 놓는 집도 빚으로 사가지고 새를 놓으면 그런 식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러니 우리나라 부동산이 3분의 1로 내려가야 돼. 부동산 값이. 그만큼 버블이다. 그 정도면 미국에서는 대저택에 아파트 하나 챙기고 거기에서 산다고 개미처럼 나한테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
그런 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부동산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호구가 돼서 살고 있다. 그래, 호구가 호구다. 호구 수가 늘어나는 거는 호구들이 많아서 그래.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지. 근데 저절로 또 될 것이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을 끌어들이려도 들일 수도 없어. 근데 점점 이제 반전세 반월세 하다가 다 월세로 나가야 되지. 그것도 이제는 자기네들도 깨달은 게 있어서 그러겠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지. 우리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그 미래에 너무 많은 투자들을 하고 살아. 한국 사람들은. 지금이 잘 사라져야 확실한 미래가 온다는 거. 나중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지 말아야 돼. 지금을 제대로 잘 사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